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드디어 5개월 만에 소폭이지만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이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했던 서울 주요 아파트 전셋값들도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 하락 공포에 떨었던 부동산 시장이 추세 전환을 할 수가 있을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밖에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부동산 시장도 날씨처럼 봄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1부는 2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보는 눈을 아주 키워주시는 분 오셨습니다.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엽 원장 오셨네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아시죠? 부동산 고민 저희와 나눌 수 있습니다. 02-2077-6358번 기억해 주시고 전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이슈 공부를 해볼까요? 네, 그 고가주택 시장에서 뭐 9.13 지금 타이틀 보시면은 고가주택 시장 9.13 대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예상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에서 최근에 공시가격이 이제 상승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어느 가격 기준으로 과연 공시가격이 좀 더 많이 상승을 했나? 곧 그거는 정부에서 특히 그 금액대를 굉장히 민감해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준비한 것은 최근에 이제 그 9.13 대책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기존 주택과 분양 보증금을 받기가 좀 많이 제한됐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같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금액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이제 재산세, 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공시지가를 상승을 해야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세 12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해서 밑에 가로치고 뭐 시세가 12억에서 15억 아파트 상승률이 무려 18.15%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표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자료를 발췌한 건데 지금 매체보다는 머니투데이가 굉장히 좀 잘 자료가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저도 일단 보기가 쉽고요. 자, 본다면 그림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9억 원, 공시지가가 9억 원이냐, 시세가 9억 원이냐, 요거를 잘 헷갈려 하시는데 공시지가는 6억 원, 그러면은 이게 시세로 본다면 한 9억 원가량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3억에서 6억. 여기서 이게 공시지가거든요. 공시지가 이 6억 원을 시세로 표현한다면 제가 9억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공시가격 변동률이 맨 밑에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밑에 보시면 오히려 3억 원 이하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공시지가 상승률이. 근데 여기 공시지가 6억 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가 한 9억 원 정도 되는 5.64%밖에 상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공시지가 6에서 9억 원이라 하면 시가로 9억 원에서 약 12억 원이 되는 순간부터 15% 이상이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도 감이 오셔야 됩니다.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어떤 부분이냐? 9억 원이구나.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상승률이 극과 극이구나. 예, 즉 공시가격은 여러 가지 세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시가 9억 원 하나만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입니다. 서울과 서울 인근의 청약이 미달 및 미계약분, 즉 무엇이냐? 다음 내용 보시면 9억 원 이상, 여기서 9억 원은 시가예요. 제가 헷갈리시니까 자꾸 시가로만 제가 통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 시가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대출 규제 등을 영향으로 추측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첫 번째 페이지도 시가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극과 극이었죠. 9억 원 이하는 시가 9억 원, 약 9억 원 이하는 굉장히 낮았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기존 주택과 분양 시장이 있어요.
기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9억 원 이상. 물론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때는 대출의 규제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9억 원, 9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도 대출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도 9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죠? 중도금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도 결국 시가 9억 원, 두 번째 페이지도 기존 주택 9억, 시가 9억 원, 분양가도 9억 원. 모든 게 9억 원이라는 게 이제 섰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머니투데이 TV에 보시면은 제 재방송 프로가 있는데 분양가가 9억 원이 초과가 되면은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근데 9억 원이 분양가가 9억 원 이하면은 중도금 대출이 되니까 분양이 잘 되고 있고 심지어는 위례 같은 경우에는 몇백 대 1까지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중도금 대출이라는 거죠. 예, 기존 주택과 분양은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페이지는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9억 원이고 이 9억 원이라는 단어만 시가 9억 원이라는 단어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서 초과되는 투자만 조심하고 실입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9억 원 넘어가는 거는 좀 하신다면 예, 앞으로 투자나 실입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의 단어의 포인트만 잘 갖고 계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가 주택시장, 특히 시가 9억 원을 중심으로 오늘 알기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호선 7호선 대림역 도보 5분 거리 2019년 1월 준공됐고요. 14층 건물 내 7층 정부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첫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으로 떠나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바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거시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미시적인 좀 가까운 디테일을 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거시적인 것부터 좀 출발을 할게요. 지금 백그라운드에 보시면은 2030 서울 플랜에서 예, 서남권에 대해서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 첫 번째 물건은 바로 가산 대림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어가지고 우측으로 이제 확장을 한다면 가산 대림 어떻게 되죠?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와 예, 가산 디지털 단지로 이렇게 좀 나눠지죠. 이곳을 굉장히 크게 더 확장시켜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물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건물의 위치가 가운데 있죠. 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지하철역, 이 지하철역이 대림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대림역이 2호선과 7호선이 환승을 하는 더블 역세권이죠. 예, 더블 역세권이고 또 여기서 노란색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 지역에서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들의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게 밀집이 되어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노란색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과 경찰서와 그다음에 초중고들이 다수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인접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오늘 이제 투룸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여기 내부에는 3룸도 있는데 자녀 학군 문제 때문에라도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쪽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이 또 포인트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자 이제 주변에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우측으로 보면 노량진 뉴타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엔 광명 뉴타운이 또 진행되고 있죠. 바로 이 뉴타운의 라인의 선상에서 이 건물의 위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밑으로는 볼까요? 남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어서 임차 대상이 되는 직장군 분들이 상당수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로 볼까요? 위로 보면 이제 영등포가 있지만 바로 좌측엔 뭐가 있어요? 목동이 있죠. 예, 목동 보이시죠? 목동이 있고 우측으로는 또 여의도가 있습니다. 참 위치가 상당히 훌륭한 곳에 있죠. 위는 여의도 목동, 밑으로는 가산 디지털과 구로 디지털이 받쳐주고 있고 이러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위치해서 가운데 이렇게 있고 대림역, 2호선, 7호선 환승역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워낙 많은데 자, 천천히 한번 해보죠. 서부간선도로의 접근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제2경인성이 이제 예타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좌측에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넘어오면은 신안산선. 예, 이건 지금 좀 착공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되었죠. 예,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이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다수의 대중교통 호재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건물의 위치에. 그리고 또 지역의 개발 호재를 좀 볼까요? 일단은 남쪽에 보실까요? 남쪽에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쪽에서 받쳐주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하면은 바로 지벨리라 해서 묶어가지고 지벨리라는 호칭으로 해서 2020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4,100여 개, 100여 개의 기업체와 약 9만여 명의 그 근무자들, 종사자들을 더 입주시키려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입주할까요? 지금 이쪽에 신축의 어떤 주택 개념이 좀 많이 약합니다. 이쪽 근처에. 예. 그러니까 준공이라든지 분양하는 게 많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신림에서도 오시고 반대로 위에 영등포에서도 내려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늘 지옥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신축주택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가산과 구로철이 계속 증식을 해 나가는데 위쪽에서는 또 영등포 여의도가 있어요. 바로 이쪽. 예. 이러한 통합 개발로 해서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자, 이러한 대중교통에 지금 둘러싸여 있고 또 이러한 대형 호재가 남쪽과 북쪽에서 받쳐주는 그러니까 다수의 임차인이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게 추후에는 시세 상승까지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역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GTX 비노선과 신안산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건물 특징도 바로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이게 한계동이에요. 그리고 위치가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은 준공업지에 많이 있잖아요. 준공업지보다 토지 가격에 훨씬 더 큰 바로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실 상당히 드문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요? 상업지역은 토지가가 비싸니까 기업들이 잘 매각을 안 해요. 자기네 본사를 쓰든가 아니면 전체를 아예 상업시설, 쇼핑센터로 만들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오히려 상업지역에 주택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룸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건. 그다음에 이제 그 인테리어 부분은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부 실제 사진입니다. 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입니다.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금 계획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약간 민감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자세히 적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만 3억 원 이하니까 자금 계획서는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런 호재 지역의 상업 지역에 있는 투룸을 여러분들은 갭 투자 예상 금액으로 약 500만 원의 예상 금액으로 여러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앞으로 올까? 저도 찾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소액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수월하시니까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로구 구로동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정보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2019년 4월 준공 예정이네요. 6층 건물 내 3층 정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로 지어지겠습니다. 역시 강남권 정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원장님, 강남구 안에서도 논현동 정보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물건은 이제 그 대림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서쪽 물건이었고 두 번째는 강남 중에서도 한 가운데에 있는 이제 오는 그런 물건인데 마찬가지로 좀 거시적인 걸 좀 볼까요? 일단은 이제 여기는 동남권, 서울에서 서울의 남쪽은 서남권과 동남권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강 이북은 세 개로 나눠지는데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일단 동남권인데 동남권 그림이 본다면 대략 이 정도 그림이 돼요. 예, 이름 그런데 오늘 강남 중에서도 강남. 예, 강남 중에서도 강남.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를 설명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또 이런 국제 업무지구와 연관을 해서 상업지구를 조금 더 크게 개발을 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설명 들어갈게요. 건물의 위치해서 여기 있고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역은요. 9호선 급행이 정차를 하는 신논현역입니다. 신논현역. 지금 그래서 신논현역에 지금 이 태극문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9호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바로 이 강남대로 라인 따라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강남역과 이 강남역에는 신분당선도 정차를 하죠. 위로 올라가면은 7호선 논현역, 3호선이 있습니다.
강남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바로 이 라인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건물이 또 있다. 왜냐하면 신논현역에서 도보는 5분이니까요. 이런 물건은 참 요즘에 찾기가 힘들어요. 위치상으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 타기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바로 여기서 IC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요.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이 접근성이 또 굉장히 가깝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강남에서도 이렇게 먼데 이렇게 있는 부분은 경부고속도로 타는데 시간 세워라. 고속도로 타는데 시간 세워라 걸려요. 이거는 강남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특히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가깝고 또 주변에 보시면은 고속터미널, 그다음에 법원단지 또 우측으로 보면은 코엑스몰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발호재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개발호재입니다. 자, 건물의 위치 다시 출발해 볼게요. 신논현역 9호선 급행에 있는 데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의 위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 남부광역 급행철도, 인천에서 쭉 강남까지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정으로 해서 계획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신분당선이 또 연장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킨텍스까지 가느냐 마느냐까지 그 얘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신분당선이 지하철의 개념이 좀 넘어서는 여기 말씀드렸던 광역 급행의 개념처럼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은 뭐가 많아서요. 개발호재가. 자, 위례신사선을 보면은 또 이렇게 위례신사선이 무역센터 들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또 가게 됩니다. 신사역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GTX A 노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GTX C 노선, GTX C 노선. 뭐 굉장히 많죠. 강남이라서 그런가요? 아니, 강남에서 그런 게 아니라 강남에 대기업들이 많고 직장인들이 많고 근데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호재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무역센터에 있는데 삼성역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장 큰 포인트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대차 GBC라고 해서 굉장히 큰 타워를 해서 또 이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유동인구가 점점 발달되는데 왜 이런 데다가 이걸 못 지을까요? 왜냐면은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동시장이 먹거리 골목 알잖아요. 이쪽은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토지가가 높아서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공서 토지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쪽은 점점 더 희소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 개요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개 동인데 벌써 선분양으로 해서 많이 좀 계약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남들에서 굉장히 가깝고 신논현역에서 굉장히 가깝다. 투룸이입니다. 첫 번째 대림 물건 갭투자 500만 원. 갭투자 500만 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도 방 2개 투룸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인테리어는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입니다. 궁금하셨죠? 3억 9,500만 원입니다. 3억 9,500만 원이고 예상 보증금 이렇게 지금 통해서 본다면 실제 예상 투자 금액이 약 4,500만 원, 약 4,500만 원이 예상 투자 금액인데 지금 강남 쪽에 지금 6천에서 막 7천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갭 투자 금액.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신논현역에서 이렇게 가까운 부분은 이 금액으로 만약에 투자가 가능하시다면은 찬스, 기회니까 잘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고 오시죠. 일부 함께한 한승희 원장의 무료 세미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2019년 부동산 전망,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라는 주제고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에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효성빌딩에서 열리니까요. 02-2077-6358번으로 꼭 예약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에 또 전화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일부 꽉꽉 채워주신 한승희 원장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